공기업 경력 진짜 물경력이에요. 인정도 잘 안 해줘요. 특정지는 건보,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4대 연금공단 이런 거 다 피하시고요. 교통공사 서울에서 내가 스카이 다녔다,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원 이런 데 다녔다 하는데 거기 다니다가 내려갔는데 나는 이게 따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공기업 찾아보지 마세요. 공기업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저는 공기업 경영지원본부, 주로 기획지능본부 경영지원본부로만 돌았습니다. 애초에 사무직 채용이기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사기획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기업 간다면 뭐 비슷한 직무를 희망하긴 하는데 공기업 특성상 이제 연차가 꽤 쌓이고 나면 이직이 힘들어요. 같은 공공기관 이직이 아니면. 그런 점 때문에 사기업은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늦기 전에 이직하려면 3년차 전에 이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기업에서도 주니어 이직이 제일 활발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공공기관 오실 때 공공기관 공기업마다 물론 다 다릅니다. 근데 순환근무가 거의 없는 곳도 있고요. 순환근무를 하더라도 유관부서로 돌리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꽤 큰 규모로 인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순환을 좀 크게 돌리는 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만족할 정도로 앞자리 6 이상인데, 연봉을 공공기관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평준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공 가면 뭐 8천, 9천, 그 시중은행에 비해서 뭐 좀 줘야 되니까 그런 금융공기업들 당연히 연봉 좀 더 주고요. 다만 이제 상승률이나 알리오 같은 거 활용하셔서 실제 그 기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 보수나 평균 근속 연수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자플랜이 돼 있는 리뷰들 제휴대학교 대학생분들이시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플랜이 평점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인턴이나 이런 거 거르고 본인이랑 관련된 직군으로 보시면 꽤 도움 되실 거예요. 또 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거르셔야 될 게, 공공기업들에서 인턴들한테 메일을 많이 줘요. 인턴들이 좀 평점을 냈다 5점을 박아버리거나 1점 이렇게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지역인재나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해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우수한 인재, 우수한 구성원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 하신다면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남, 나주, 김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 전남은 아무래도 전남대, 조선대 이런 데 많고, 서울에서 뭐 내가 뭐 스카이 다녔다,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원 이런 데 다녔다 하는데 거기 다니다가 내려갔는데 조선대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따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공기업 쳐다보지 마세요. 공기업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공기업은 들어와서 똑같은 그런 NCS나 그런 국가에서 정한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을 뽑은 다음에 사람을 공공기관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곳이지, 역량을 발휘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기업 존재 의의랑 조금 다른 편이에요. 그런 걸 원하시면 본인이 뭔가 금융권의 채권이나 트레이딩 뭐 이쪽을 거치셔서 뭐 경력직으로 오신다면 모르실까, 신입을 준비하신다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역인재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 지역 사람으로만 계속 채워져요. 지역 이기주의 진짜 심해지고요. 그 지역 업체가 사업을 계속 따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분명히 인식하고 어느 정도 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뭐 공기업 오시는 분들 중에 공기업 성과급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세요. 공기업 성과급이 애초에 성과급이 아니에요.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라고 그 기재부 목줄 재고 갑질하는 용도이지, 진짜 사기업처럼 성과가 나서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영평가 보고서 쓰는데 거기에 컨설팅 비용 2천만 원, 3천만 원, 적게는 500만 원짜리도 있겠죠. 근데 돈 그렇게 주고서 경영평가 보고서 쓴다고 그쪽 업체들에 돈 주고, 관련 업체, 유관조직, 요직들 내려가 있는 업체에 돈 퍼다 주고 공기업에서 예산 줄줄 세요. 근데 그런 거 그냥 감안하셔야 돼요. 온갖 어디 국가 산단, 혁신도시 이런 거 많죠. 혁신도시 살기 힘들어요. 혁신도시 소똥 냄새 나고요. 지나가면 귀뚜라미 울리고요. 경운기 지나가고요. 농부 아저씨인데 지역이라고 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부 아저씨인데 벤츠 타고 다니세요. 저보다 돈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처음에 내려가면서 거기 땅값 한다고 거기 보상받았던 분들, 특히 뭐 어디 땡땡 도시개발공사,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거기 재직하던 사람들 사전 정보로 떼돈 벌었습니다. 진짜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 현타 옵니다. 근데 현타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공기업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 현타 오는 사람들은 1, 2년 차에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을 때 특히 20대 1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사기업을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공기업 가서 그거 현타 겪고 거기서 쓸어버리면 진짜 시간적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본인 경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경력 진짜 물경력이에요. 인정도 잘 안 해줘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기업 이런 사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나는 우수한 자원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우수한 인적 자원들과. 나는 스카이 나왔는데 내가 이런 회사 가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짜친다. 공기업에서 사무직 진짜 별거 없습니다. 진짜 A4를 나를 수도 있고요. 복사 공모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회의 준비한다고 하면 종이 한 회의 자료 50부씩 뽑아가지고 그 임원들 아니면 그 이사진 책상마다 다 깔아야 되고요. 커피 사와가지고 커피 자리마다 다 올려야 되고요. 그 임원들은 또 책상 필터마다 또 다 따로 놔줘요. 의전 엄청 귀찮아요. 극단적인 예시 들면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순서가 있고요. 그런 거 진짜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조직입니다. 이거 아닌 공공기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대부분은 보수적이에요, 공공기관은. 그런 거 충분히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평균 근속 연수 당연히 일고 평균 연령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 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오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제 뒤로 막내 들어오기 전까지 4년 동안 막내였거든요. 4년 동안 막내면 회계 처리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부서 회계 처리, 사과, 회의, 뭐 회식 잡고, 회식하고 나면 그 처리하고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그런 거 근데 스트레스 받으실 분이시면 안 오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그런 거보다는 회사는 회사일 뿐,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나는 내 삶의 만족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중에도 워라밸 찾는 회사 당연히 있겠죠. 근데 사기업 불경기 오고 업황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옛날에 기계과가 그렇게 인기여가지고 조선회사 그렇게 갈 때 그때 전기전자, 전화기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 많이들 들어간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 분위기 바뀌었잖아요. 삼성전자 주니어 탤런트 다 하이닉스 주니어 탤런트 넣고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블라인드 게시판 가면 다 하이닉스 얘기고. 사기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봉이 동결될 수도 있겠죠. 나라 전체가 어려우면. 근데 그건 전체가 어려운 거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회사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들어지거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의 장점은 그겁니다. 내 삶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 사기업은 그게 없습니다. 사기업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신 분들 당연히 이거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기업에서 내가 치열하게 막 새벽 2시 퇴근해서 아침 6시 출근했다가 감사 떴다 하면 나는 막 잠도 못 자고 조인트 까이고, 조인트 까는 회사 얘기였겠죠? 심장은 지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자료를 전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위에 차장님이랑 그 자료를 작성하면서 하는데 팀장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팀장이 보고서를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이 왜 팀장 달고 있지? 사기업에서 저는 그런 거 느꼈어요. 그런 사람도 사기업에서 팀장 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저는 거기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걸 감사에 대한 이런 내가 제출을 하고 그런 소명을 충분히 하고 내가 뭔가 우리 사업부의 예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역할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서 내가 거기서 역량을 발휘한 거에서 난 보람을 느꼈었고, 이런 분이시라면 좋겠지만 공기업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이 바쁜 시즌이 있어요. 국감 시즌. 국감 시즌엔 바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바쁜 거 가지고 회사 생활 못하면 회사 어떻게 다닙니까? 그 정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오셔라. 다만 공공기관 특성상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 대민민원에서 스트레스 받을 거를 고려하신다면 그런 공공기관 그냥 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특정되면 권보,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4대 연금공단 이런 거 다 피하시고요. 교통공사 이런 거 다 피하시고요. 교통공사 가면 술 취한 애들 토한 거 치워야 될 수도 있어요. 취객 치워야 되고 경찰 불러야 되고 또 비일비재 해요. 기술직으로 가시면 덜 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기술직으로 가면 또 기술직만의 고충이 있으실 것이고, 전 어쨌거나 사무직 입장에서 어딜 가나 고충은 다 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고충이 있다면 그거를 피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 그런 특정 공공기관. 내가 대민 업무 하기 싫다면 대민 업무 안 하는 공기업 쓰시면 됩니다. 내가 대민 민원이 편하고 나는 업무 일 빡세게 하고 뭔가 큰 비용을 다뤄야 되고 숫자 하나 깐깐하게 다루는 회사 나는 스트레스다. 금융권 피하시면 돼요. 그냥. 다만 예산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재무나 급여 이거 하시면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공기업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특정 취업 회사들은 공기업은 일단 붙는 게 중요하니까, 공기업은 일단 들어가서 호봉 쌓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난사하라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난사해서 들어가봤자 어차피 이직할 거예요, 당신은. 왜냐면 제가 그래봤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니즈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내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내가 정말 지금 백수고 나는 지역이 정말 어딜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역은 후회하실 거예요. 지역은 고려하세요. 연고지는 진짜 중요해요. 급여는 낮으면 급여는 이직하면 돼요. 근데 연고지를 바꾸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고지 고려하시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 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저도 아무래도 주변에 공기업이 제일 많다 보니까 공공기관끼리 얘기하다 보면 야 연봉 7천 받고 어디 김천 짱 박힐래 4천 짱 박힐래랑 연봉 4천 받고 서울 살래 하면 서울이 의외로 선택이 많이 나요. 근데 3천만 원은 극단적인 차이라 그렇지만 이게 2천만 원 차이로 줄어들면 5천 받고 서울 살래 7천 받고 지방 깡촌 살래 하면 서울 진짜 많이 나옵니다. 8대 2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9대 1까지도 가고. 왜냐면 급여 차이가 의미가 없어진 시대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판단하셔서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작정 난사하시고 진짜 평 안 좋은 공공기관 난사하시는 거는 안 좋다. NCS 연습하려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면접 볼 수도 있어요. 면접은 어차피 부조와 면접 비슷하니까. 공기업 면접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다만 가지는 마셔라. 가면 시간 납니다. 1년까지는 취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